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밖에 있는 제3자가, 거래 상대방이 아니죠. 밖에 있는 제3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행위가 옆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접성, 그리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유, 부동성의 특성 때문에 혜택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여기서 중요한 건 제3자예요. 제3자는 세 번째 사람이 아니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혜택을 주는 건 정의외부 효과죠. 공헌이 대표 주자였습니다. 손해를 끼쳐주는 것, 얘는 부의외부 효과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럼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을 끼치는 것, 얘를 외부효과라고 얘기했어요. 외부효과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뭐로 본다? 시장 실패의 요인으로 본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번, 정후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공원은 내 집 앞마당에 제발 들어서야 되는 거죠. 플리즈였어요. 플리즈. 그래서 핀피지, 님비가 아니었습니다. 기억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후 외부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은 어떻다고요? 제발 들어와다. 그래서 플리즈죠. 핀피 현상. 그리고 이때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 유해물질 배출 공장, 쓰레기 소각장은 내 집 앞마당에만 들어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집 뒷마당에도 들어서면 안 되죠. 얘가 님비였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었냐면 낯들고 들어오면 두거 이거였죠. 그래서 님비. 그 다음 외부 불경제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를. 그래서 불은 냄비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님비는 외부 불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을 꼭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에요. 정말 쉬운 문제였습니다. 3번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러면 이때 정후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생활의 편리성이 높아져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4번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의 경우에 대표 주자는 유해물질 배출 공장이었죠. 그러면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것,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쁜 것, 부의 외부효과였죠. 기억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판단해 봤을 때 정은 좋은 거죠. 플러스는. 그래서 정의 외교과는 좋은 거예요. 근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람들이 누군가 나서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다른 사람도 이익을 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적게 과소 생산되니까 문제였던 거죠. 그럼 정의 외교과는 좋은 거니까 사회적 편리함과 이익은 커지니까 좋은 거죠. 그럼 사회 전체적인 치유 비용은 작아지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크다 작다를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정말 어려워져요. 그 다음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은 나쁜 거였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나쁜 건 사회 전체적인 치유 비용이 커지니까 나쁜 거고 사회 전체적인 편익은 작아지니까 나쁜 거겠네요.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인접 지역 간 토지용의 상충이 나타난대요. 주택이 있는데 그 옆에 공장이 들어서요. 그럼 토지용의 상충이 나타난 거죠. 토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얘도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꼭 비교해 두세요. 그 다음 2번.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공공재의 대표자는 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공원을 누군가가 설치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만 이용하나요? 다 같이 이용하나요? 다 같이 이용하는 거죠. 배제되지 않고 다 같이 이용해요. 경합할 필요 없이 다 같이 이용해요. 그럼 비용을 들이지 않은 사람도 올라타서 같이 쓰죠. 비배제성의 특성 때문에.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프리라이더의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때 누군가 나서서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래서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맞네요. 2번.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으면 누군가 나서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되는 게 아니라 과소 생산됩니다. 꼭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적정량이 생산된다, 과다 생산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다. 3번.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맞죠?
그런데 만약에 공공재는 반드시 정부의 자금으로만 제공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결국 그 돈은 누구에게 걷었죠?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됩니다. 4번.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겠죠. 5번. 잘 보존된 산림도 공공재적 성격을 띠겠네요. 다 같이 이용하죠. 배제되는 사람 없이. 경합할 필요성이 없이. 그 내용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 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부가 바라봤을 때 시장이 실패하면 시장은 누가 만나는 곳이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럼 시장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수요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했거나 공급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이 내용이 됐어요. 그러면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보고 너 나와봐. 내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할게. 그럼 얘는 직접적으로 개입한 거죠. 그런데 정부가 봤더니 이번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대주거나 아니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얘는 간접적인 개입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면 얘는 직접적 개입이었고 그 다음 가격을 아예 건드는 건 직접적 개입이에요. 시장에 중요한 건 수요자와 공급자와 가격이었죠.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 통제 정책, 최고 가격제 얼마까지만 받아라 하면 걔는 직접적 개입이 되는 겁니다. 주의 꼭 해두세요.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는 각종 인허가제나 각종 규제 등이 포함된다는 얘기를 했죠. 기억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적 개입은 수요자 또는 공급자 역할 또는 가격 규제를 아예 해버리는 겁니다. 대표주자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가 있겠죠. 간접적 개입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돈이나 정보가 들어있으면 얘는 간접적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돈이죠. 보조, 돈이죠. 개발 부당, 돈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토지 이용 정보 체계, 구축. 그러면 얘는 정보잖아요. 간접적 개입이라고요. 그리고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죠. 대부 비율이나 LTV나 DTI 등을 조절함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돈의 총량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 간접적 개입이라고 보시는 거죠. 3번의 토지이용 규제는 각종 규제, 그 다음 인허가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직접적 개입 수단을 골라볼게요. 공공토지 비축,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토지를 미리 비축해 두는 거죠. 토지은행제도. 누가 담당한다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 아니었어요. LH공사였습니다. 기억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럼 토지를 샀죠. 나중에 필요할 때 공급하겠죠.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했으니까 직접적 개입이네요. 개발 부담금, 돈이죠. 보조금, 돈이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개발 부담금, 보조금 등은 돈이기 때문에 간접적 개입입니다. 취득세, 세금, 돈이죠. 간접적 개입. 공영개발. 정부가 어떤 한 지역을 개발을 하면 개발한 상태에서 다시 택지를 공급하거나 주택 등을 공급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 개입이 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세금. 그러니까 얘도 간접적 개입이네요. 공공임대주택 정책, 공공이 들어가면 무조건 정부가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직접 지어서 공급해줘요. 그럼 임대해 주는 것도 공급이잖아요. 임대차 활동에.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 개입이란 말이에요. 토지 수용. 정부가 토지를 수급 조절용으로 사두거나 아니면 이때 목적을 가지고 수용권 행사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수요자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발로 뻥 차면서 나가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보상금을 주고 내보낼 것이니까요. 이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어찌됐건 얘는 수요자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 개입이네요. 대부 비율, 빌릴 수 있는 돈의 총량이 달라지죠. 돈. 그러니까 얘도 간접적 개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꼭 비교가 되셔야 돼요. 빌릴 수 있는 돈을 좌우하는 거니까 대부 비율도 간접적 개입이라는 거. 그래서 4개네요. 4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